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중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역수송별이라는 그 당나라 시대 그 시가 있는데, 당나라 누구냐면 락빈왕이 지은 그 시입니다. 차지별연단, 장사팔충관, 석시인이몰, 금일수유한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수송별, 락빈왕, 차지별연단, 장사팔충관, 석시인이몰, 금일수유한. 간단히 해석을 먼저 하면 역수에서 송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송별. 당나라 시대 락빈왕이 지었다. 차지, 이 땅, 이곳에서 이 말이죠. 별은 이별하다 이렇대. 연단과 이별을 한다. 장사,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힘 있는 사람을 장사라고 하죠. 장사의 머리털이 이 관자입니다. 앞에 머리에 쓰는 관을 뚫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관을 뚫어버리니 석시, 옛날 때 그 옛날에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금일, 오늘 물은 그대로 유자입니다. 그대로 자구나. 다시 설명을 이렇게 말하면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설명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게 중국 발음 한번 읽어보랍니다. 이수의 숭비에 당 루어빈왕 츠디 베옌단壮士发 종관 시시人이모今日虽有한야. 이런데 그래 이거 하나하나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역수입니다. 역수는 어디에 있냐면 하북성 보정시에 있습니다. 보정시. 이 보정시는 우리나라하고 관계된 인물이 있는데, 대원군이 잡혀갔을 때 보정시가 있었어요. 청나라한테 그때 잡혀갔는데, 근데 얼른 보면 이 역자로도 있고 쉬울 이자도 되고 그러죠. 쉽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역수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역수를 지나서, 그러니까 북경에서 내려가지고 이 역수를 지나서 백석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백석산 가는 길에 이렇게 이 글자가 보여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수 그렇게 불러. 가만히 보니까 여가 역수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마침 그 백석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관광지 대표, 그가 5성급 관광지예요. 아주 그 백석산이 멋집니다. 그리고 그 태양산맥의 제일 북쪽에 유명한 산이 백석산인데, 저녁에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남성 그 운대산에서 그 국장 얻은 사람이 거기 대표를 맡아가지고 왔더라고. 나를 보고 인사를 해서 서로 이제 식사를 하며 차 한잔 하는데,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여기가 역수 아니냐? 중국 발음은 똑같이 그래요. 이수이. 그런데 여기 역수인데 옛날에 여기에서 현가라는 사람이 여기 떠났던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수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역수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역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역수에서 이 송별을 한다. 누구를 송별하냐면 그 현가라는 사람을 현가라는 사람을 송별합니다. 그 현가가 어떤 인물인가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이걸 당나라 시대 락빈왕이라는, 이 락빈왕은 초당상걸로 유명한 분인데, 초당사걸로 유명한 분인데 시를 아주 잘 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미한 집안에서 다 태어나서 벼슬을 높은 벼슬을 안 하고 측천부를 몰아내는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그 징역살이도 하고 정확하니 그 이 사람 태어난 연대하고 돌아가시는 그 연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유명한데 이분이 태어난 데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절강성, 요새 말하는 이우란 데가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물건, 세계 물건이 다 와 있는데 한자로는 의오입니다. 의오란데 우리말 중국말로 이우 보통 그래서 이우에서 태어난 그 인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차지, 이 차자 땅지자 이곳에서 이별을 한다. 연단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연태자입니다. 이 연이라는 것은 뭐 북경 지역을 옛날부터 이렇게 연이라고 했어요. 그 춘추 전국시대 그때 주나라가 생기면서 북경 지역을 그럽니다. 그래서 북경은 지금도 연자를 많이 들어가요. 맥주도 있어요. 연경 맥주. 연경을 옛날에 북경을 또 연경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 연나라의 태자예요. 태자인데 이 태자가 연태자가 무슨 일이 있으냐면 진시황. 그 당시는 진시황이 되기 전인데 그 진나라에 가서 그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원래 그 서로 왕자들끼리는 있는데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왕에 올라간 뒤로는 진왕이 왕으로 되니까 자기를 너무 무시해.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와가지고 연놈을 죽여야겠다. 연태자가 이제 진왕, 이 진시황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전광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많이 해요. 전광. 그런데 이 전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 찾아내냐면 이 현가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현가가 그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고점리라는 사람인데 고점리가 그 축이라는 악기를 잘 추는데 이 둘이 축을 추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요. 이것을 방향부인이라는데 고사성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시비가 붙었다면 사람 아주 싸움을 엄청 잘하고 그래서 이 전광이 이 경가를 눈여겨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연태자한테 소개해가지고 진나라에 보여서 진시황을 갖다 죽여버리면 어쩔 것인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전광이 연태자한테 이 현가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가 당신이 진나라에 가서 이 진시황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현가가 이제 현가한테 연태자가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 데리고 갈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면은 한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이 진무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내 일을 잘하겠구나 하고 진무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 이제 조건이 붙어요. 조건. 이 번옥입니다. 이때는 은대 오로 있습니다. 사람 이름일 때는 번옥이라는 사람의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에서 망명 왔습니다. 이 연나라로.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잡아서 보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태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당신 목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현가한테 이야기하니까 현가가 번호기를 직접 찾아갑니다. 번호기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내가 진시황을 갖다가 진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 목이 필요해요.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번호기라는 사람이 줬어. 얼마든지 내 목을 주리다. 그놈만 잡아온다면 내 목 몇 개라도 주겠어 하고 스스로 목을 자개를 해서 목을 줍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독항이에요. 늘 진나라가 이 독항 땅을 주라게. 그래서 독항의 지도를 들고 번호기의 목을 들고 갑니다. 바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진무양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진나라 왕실로 들어가서 궁궐로 들어가서 뇌물을 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가가 그 지도에다가 칼을 비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궁궐에는 왕 외에는 이 칼을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가가 여기다 칼을 숨겨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진 모양이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떠니까 진왕이 왜 저 사람 저렇게 벌벌 떠냐니까 현가가 뭐라 하냐면 이 진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주 촌놈이라서 궁궐에 오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것 같습니다. 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멀리서 보여주니까 가까이 와서 해라 해가지고 진왕 옆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비수를 꺼내서 탁 치려고 하니까 이 진왕이 피웁니다. 피우면서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칼을 뽑으십시오. 근데 칼이 얼른 안 뽑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칼을 들고 이제 휘두르고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이 하무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궁궐에서 그 의사입니다. 의사. 치료를 해주는 그 의사인데 이 사람이 약봉지를 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바로 현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왕이 여러 번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현가는 그러면 진왕을 죽이려고 했느냐?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나라에 조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말이 그 당시에 그 노나 옆에 제나라가 크죠. 제나라 황공이 땅을 많이 차지하니까 제나라 황공을 붙들고 조말이 겁을 줍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차지했던 땅을 우리 안 주면 죽이겠다니까. 현가도 마찬가지로 진나라 그 진시황한테 칼로 들이대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가도 죽이고 이제 연태자를 기어이 죽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연태자를 잡아서 죽여라. 연나라 왕도 죽이고. 근데 연태자가 어디 와서 죽었냐면은 압록강 있는 데까지 와요. 압록강에 가면 지금도 이름이 태자하라는 그 압록강 지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와서 잡혀서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 별 연단이라 차지 이 곳에서 이 땅에서 별이라는 것은 헤어진다. 연단하고 헤어진다. 누가? 장사. 이 장사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현가예요. 현가가 이제 현가에 이 머리털 빠져 머리털이 치솟아서 관을 뚫어버려요. 어째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현가가 그 당시에 내가 진왕을 죽이러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전송을 옵니다. 이 역수에 전송을 오는데 그때 노래를 부릅니다. 풍소소해 역수한 장사일거해 불부하니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바로 고점리라는 그 악기를 치는 사람이 여기서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니까 그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풍소소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이 차갑게 부는 소소라고 그래요. 바람은 아주 쌀쌀히 부는데 역수의 강물은 차리차구나. 장사일거해, 장사가 이 남아 대장부가 일거해 한 번 가면은 불부하니라. 다시 붙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람은 쓸쓸히 불고 그 역수에 있는 강물은 차리찬데 이 장사는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을 죽이고 오지 않는 한 오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이 글 비슷하게 하나 지은 거 있어요. 우리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의 일본들 몰살을 시키죠. 윤봉길 의사의 호는 매헌입니다. 매헌. 그래서 상해 홍구공원에 가면은 지금도 매헌이라는 기념관이 있고 그러죠. 매헌. 근데 원래 그 폭탄을 던진 자리는 지금 현재 노신의 묘가 있습니다.
노신의 묘, 그러니까 노신지묘라고 모태토에 쓴 글씨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다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매헌을 짓고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봉길 의사가 집을 떠날 때, 이거 23살인가 떠났어요. 떠날 때 25세 이 거사를 하고 또 돌아가신데, 장부 출가 생불한, 장부는 출가를 하면은 생불한, 살아서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도 비슷하죠. 장부 출가 생불한, 장부는 집을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장사 일거해 불부한, 장사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과 이 말이 비슷하죠. 지금 올해가 이제 91년째 됩니다. 이 윤봉길 의사가 여기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지가. 그럼 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이 석이라서 옛날 때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미 뭘 그러면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없어졌고, 오늘 지금 현재의 강물은 그대로 차디차구나. 강물이 그대로 차디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수 송별인데, 역수에서 이별을 하다 당나라 시대 낙비낭이 지은 것이다. 낙비낭은 이우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차지별연단, 이곳에서 연나라 태자하고 이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낙비낭은 사실은 척천무를 쫓아내기 위해서 반란군에 가담을 해놔서, 오히려 누구를 편을 드냐면은 여기에 현가를 편을 드는 거예요. 장사팔충관이다. 그때 그 장사, 바로 이 현가는 머리털이 그냥 갓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 석시인인몰, 그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 아주 현가가 그냥 마음을 단단히 품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는데, 현재 이 역수 강물은 그대로 참모습이구나. 이것을 낙비낭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 현가라는 사람을 중국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냐. 중국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 여러 개 나라에서 지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유명하지는 않으나, 워낙 진시황이 혹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현가를 상당히 부각을 내려주고, 현가에 대한 경극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현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바람은 쓸쓸히 불고 역수는 차디찬데, 장사는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윤봉길 의사가 대장부가 한 번 집에 나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